가족과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러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책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사라진 중성미자를 찾아서, 중성미자가 좀 세긴 센지 참가자가 평소에 비해서 절반으로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원래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로 드렸었는데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올해 과학도서 강연 4번째 시리즈 이어가고 있고요. 2번은 저희 체인지업에서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진행해보고 또 다시 이번에 옮겨서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 헤드쿼터, 그러니까 본부입니다. 본부에서 진행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강연해주실 선생님은 서울시립대의 박인규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환영해주십시오. 오늘 사라진 중성미자를 찾아서라는 내용인데요. 아직 중성미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주 작은 세계에 들어가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노벨상이 몇 개가 나왔는지 오늘 말씀해 주실 건데요. 교수님, 노벨상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 전체? 중성미자로 아마 6명 정도가 네. 아마 책을 제일 많이 탄. 그 아마 이게 단일 분야에서는 노벨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첨단의 과학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원자보다 더 낮은 세계로 들어가서 그 원자보다 더 낮은 세계에서 정말 찾기 힘들었던 중성미자를 어떻게 찾아왔고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실 겁니다. 그러면은 박인규 교수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편히 앉아주세요. 봐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제 영광이죠. 영광인 한 가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팅이나 어떤 판들은 가장 역대급이고 대신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적은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과외 만들 수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유니폼인가요? 교복인가요? 네. 그리고 또 특별한 거는 물론 이제 소장님도 와 계신데 우리 학교 학생이고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걸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요, 이 책인데요. 이게 당연히 제 생각에는 우리 다 초등학생인가요? 초등학생들이 읽기는 뭐 힘들 거예요. 성인물이죠. 근데 이제 읽는 학생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생들이 읽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학교로 뭐 물어보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의대 가려고 벌써 공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강남 학생들이 질문들을 하고 뭔가 입시에 관련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3프로 TV에서도 얼마 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번 하게 돼서 이렇게 중성미자가 원래 이 책을 쓸 때는 이 중성미자의 내용 자체가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물리학자들 자체도 중성미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중성미자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중성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 숫자는 학생들 포함해서 50명이 안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 거의 모든 대학에서 다 중성미자 연구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몇몇 대학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물리학 분야에서도 소규모 집단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림받은 학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오늘 책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 버림받은 이야기를 끌어내서 이러한 물리학에 평생을 투자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물론 이제 멋진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 정말 자기 위치에서 평생을 30년, 40년 동안 한 일을 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노벨상이라는 큰 일을 받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이야기를 APCTP가 하고 있는 크로스로드라는 매달 나오는 잡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잡지인데 거기다가 지금 한 2015년도 그때 노벨상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고 몇 년 지나서 그 글이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년 뒤에 이걸 책으로 내자는 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일단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또 들은 모 가수가 중성기자로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이 음악을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블랙홀 이야기인데 사건의 집행선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그 유나라는 가수. 지금 이 노래를 이제 유나 씨한테 불러달라 뭐 이런 장면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 노래방에서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노래방에 들라고 했더니 그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제 자신이 또 가수로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작사자로. 그래서 지금 작사자로 지금 주민등록번호하고 사진하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 그 가수협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노래를 먼저 한곡 드리는데 원래는 이 노래가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어서 그 가사 내용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사를 제가 줬는데 이 가사의 대상은 어떤 거냐면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자기의 존재감을 미약하고 뭔가 자기의 줏대를 살리지 못하고 상사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야단치면 좀 찌그러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또 자기 우리 소위 말해서 남자는 여자친구 또는 여자는 이성친구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모태솔로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중성기자가 정확하게 노래 가사에 있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사를 썼고 그랬더니 이제 그 가수분이 노래를 부르다가 너무 이렇게 가사가 슬프다. 그럼 중성기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근데 중성기자가 없으면 이 우주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 4절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얘기를 쓴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먼저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래는 첫 번째 들려드리는 건 노래 한번 끝나고 나서 다시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듣는 노래는 그냥 가사만 있어요. 물리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자, 이 노래를 만들려고 꽤 30일을 같이 가수랑 고생을 했는데요. 노래 어떠셨어요? 좋아요. 약간 올드 패션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기 아까 보셨지만 머리 하얀 분이 제 친구인데 그 미국에서 40년을 살면서 기타만 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기타를 자기가 애드립을 넣었는데 거의 김현식 시절에 기타를 넣어서 좀 요즘 감성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우리가 지금 제가 한 번 다시 들려드릴 텐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 이제 1절, 2절, 3절, 4절로 구성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강연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 보면 A, B는 처음에 아까 했던 얘기들인데 잠깐 넘어가고요. 1, 2, 3, 4가 1절, 2절, 3절, 4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목표는 중성미자라는 입자가 있다. 우리 중성미자 입자. 근데 그 입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찌질하고 자기 짝도 없고 다른 입자들하고 달리 뭔가 이상한 입자예요. 존재감이 없고. 그런데 그 입자가 없으면 우리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진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어렸을 때 물리학자가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 사진을 보였는데요. 그때는 몇 년도냐면 1970년대고요. 제가 저 사진을 보게 된 건 무슨 과학 잡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꿈이 저기서 밥을 먹고 싶었어요. 저게 뭐야 그랬더니 저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만찬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1,300명 나가는데 굉장히 큰 방에서 그래서 저기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저기서 밥을 먹으려면 저기 스웨덴 국왕 같이 먹는데 밥을 먹으려면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노벨상이 뭐예요? 그랬더니 노벨상이라는 건 과학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낸 사람들한테 스웨덴 국왕이 상을 주고 밥도 먹였다. 그래서 제가 저 밥을 먹기 위해서 꿈을 노벨상을 타야겠다. 그래서 저기서 한번 국왕하고 밥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2015년도는 제가 어떤 해냐면요. 제가 그 한국물리학회라고 있습니다. 한국물리학회에 대중화 유전자가 있어서 물리학회에 있는 물리학자들 중에 일부가 대중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오늘 손승우 교수님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신데 당시에 이제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2015년도 노벨상 발표될 때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저는 입자물리학자고요. 그래서 입자물리학자에서 가서 현장에 가서 얘기를 아무 일도 사실 안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우리가 뭐 반도체 무슨 뭐 양자역학 이런 거 하신 분들이 노벨상을 받을 줄 알았지 중성미자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게 다음 10시 되는데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같이.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성미자의 진동을 발견해서 이해하신 분? 우리 전공이 있어.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해하신 분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는 사실 같은 물리학자들도 읽을 때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분명히 주어 동사가 있는 한글이 있는데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중성미자도 모르는 얘기인데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뭐 질량 없다고 했었나? 질량이 없었다고 이런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걸 보여주는 중성미자의 진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영어를 그대로 해석한 거지만 기자들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는 저는 입자물리학 전공자이면서도 중성미자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놓고도 당장 이걸 어떻게 기자들한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게
그 신문에 나가도 되는데요. 공식 시간이 빨리 가네요. 시작도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여기 그 다음날 2015년 10월 6일 그 다음날 신문에 원어석 기자님이 쓴 기사인데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박인규 서울시대 물리학과 교수는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성미자 특성을 알아야 한다. 자, 이 얘기는요 꼭 물리학자나 교수가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성미자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뭐냐면 말한 사람이나 기자나 기사를 쓰기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미자가 변하고 진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주 탄생, 우주 진화를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이 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인생이 열릴 거다. 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성미자 공부 많이 하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기사를 읽은 분들이 중성미자가 되게 중요한 거네. 여기까지 받아들였지만 저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나도 모르고 얘기를 했고 기자도 이해를 못하고 중성미자가 뭔지 모르고 기사를 썼고 국민들은 그걸 보고 뭔가 중요한 일이니까 노벨상을 줬겠지. 여기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또 보여줬던 이유는